네, 안녕하세요. 몽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싱가포르 대학원과 MBA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평소 싱가포르 대학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내용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싱가포르 대학원 MBA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1편에서는 싱가포르 대학원의 장단점과 그리고 대학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기본 정보죠. 네, 그리고 2편에서는 탑 10위에 해당되는 대학 소개와 그리고 입시 조건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3편에서는 다양한 합격 사례와 그리고 원서 준비하는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대학을 졸업해서 국내 MBA를 들어갔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반대의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해외로 진출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싱가포르 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학원이 필수 교육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얻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첫 번째 장점은 대학원 선택의 다양성입니다. 자, 싱가포르는 NUS, NTU, SMU의 국립대학과 그리고 인시아드, 에스섹 등의 해외 초청대학, 그리고 영국이나 호주 대학의 분교 및 캠퍼스가 설립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싱가포르에는 아시아 대학뿐만 아니라 유럽권 대학까지 우리가 대학원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장점,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싱가포르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자국민 인력이 부족하고 또 외국인 채용률이 전체 30%에 육박을 할 만큼 외국인 자본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커리어 전환하기에 아주 적합한 도시 국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취업 환경 조건이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보다 상당히 잘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취업 비자를 받는 환경이나 한국인으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하고 취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 취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죠.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필수 교육은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투자되는 비용과 시간 대비해서 얻는 게 분명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싱가포르 대학원의 평균 유학 비용은 북미 유럽권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고 또 1년 단기로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인텐시브 집중 과정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과 또 시간을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대학과 과정에 따라서 학비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 대학원의 평균 학비가 보통 졸업까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또 생활 물가가 서울 물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부담되는 비용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싱가포르는 다양한 대학원의 선택할 기회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취업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장점만 말씀드린 거고요. 단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싱가포르 유학의 환경 특성상 단점의 경우에는 영어 발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고유 액센트인 싱글리시라는 발음이 있고요. 또 워낙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발음 다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좀 적응상 어려울 수는 있고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다 보니까 더운 날씨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좀 힘들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립대학들의 캠퍼스 시설이 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느 국가를 가든 장단점은 존재를 하니까 그런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어떤 국가든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장단점 살펴봤으니까 바로 싱가포르 대학원 유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원 유형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싱가포르 대학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국공립대학입니다. 자, 국공립대학은 NUS, NTU, SMU, 우리나라의 스카이와 같은 3인방 대학으로 불리는 싱가포르를 대표로 하는 국공립대학인데요. 싱가포르 국립대 NUS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11위, 그리고 싱가포르 NTU 난양공대의 경우 전세계 13위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립대학교는 80여 개 석사 전공과 그리고 MBA 과정,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전공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자국 내에서만큼은 가장 동문 교류가 활발해서 네트워크 형성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기도 하죠. 자, 바로 두 번째
유형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초청 대학교인데요. 해외 초청 대학교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뭐 세계 여러 명문 대학교들을 수입한 거죠.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학교를 유치해서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대학인데요. 자, 이에 해당되는 대학원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경영 대학원인 에섹과 인시아드, 그리고 인도 재단인 SPJ인 이 세 가지 대학원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초청 대학교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MBA 중심으로 과정이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 석사 과정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한정적인 전공 선택만 가능하고요. 대학의 프로그램 구성은 국제 경험과 문화 교류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캠퍼스를 이동해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논리력이 요구되는 토론 중심 수업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대학원입니다. 해외 초청 대학교의 대학 수준은요, 인시아드의 경우 석사 과정이 전 세계 4위, 그리고 MBA는 전 세계 7위이고요. 에섹의 경우에는 석사 과정이 전 세계 3위, 그리고 MBA는 전 세계 27위입니다. 상당히 명문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사립대학교입니다. 자, 사립대학교는 영국이나 호주 대학의 캠퍼스나 분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관과 제휴되어서 운영되는 그런 해외 대학이 있고, 또 그냥 해외 대학이 직접 들어와서 운영되는 직영 캠퍼스 제도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수월한 입학 조건과 단기간으로 졸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는 데 상당히 용이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립대학의 프로그램은 인텐시브 프로그램,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목표로 두고 거의 이론과 논문 베이스로 구성된 수업이고요. 토론 수업 비중이 아주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립대학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SRM 재단에 있는 영국 워릭대학의 경우 전 세계 61위, 그리고 버밍엄 대학은 90위고요. 아일랜드 국립대는 171위, 그리고 호주의 제임스 쿡 대학은 424위입니다. 이 밖에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대학만 소개를 드렸고요. 자, 학교 선택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현재 조건, 영어 실력이나 학점, 그리고 경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국립대, 사립대, 해외 초청대 다 접수를 하는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1대 1 상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입학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자세한 입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2편에서 알려드릴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만 보실 수 있게 맛배기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공립대학입니다. 자, 국공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으로 GMAT이나 GRE 시험 점수를 요구하고요. 그 외 영어 공인 점수, 그리고 전공 적합성, 뭐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내 학부와 대학원이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학점,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정량 평가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평가하는 게 뭐 자소서나 인터뷰,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사회 경력이나 뭐 인턴십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정성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GMAT이나 GRE 점수 없이 입학이 가능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자, 일부 상경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GMAT이나 GRE 점수 없이도 입학 가능한 학과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뭐 작년 2021년, 2020년도 뭐 이때에도 GMAT, GRE 없이 입학하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대1 상담으로 스펙을 한번 검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상경계열 외에 공과 계열은 또 대부분 GMAT이나 GRE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해요, 점수가 또. 그래서 뭐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한번 얼굴 볼 수 있으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공 적합성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공 적합성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내가 했던 전공과 나중에 대학원 가서 연구해야 되는 이런 논문들이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공 적합성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부초청대학교 인시아드 에섹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정부초청대학교도 일단 기본적으로 GMAT, GRE가 필수이고요. 그리고 그 외 영어 공인 점수, 그리고 인터뷰, 자소서가 뭐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뭐 사실상 뭐 국립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자, 국립대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유럽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 관련된 사회 경력을 우대해주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또 풀어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인터뷰 같은 경우에도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고 뭐 이러한 정성 요소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GMAT이나 GRE가 뭐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런 정성 요소들을 잘 채우시는 게 또 합격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SPJ인 같은 경우에는요, 뭐 GMAT이나 GRE 대신에 뭐 자체 입학 시험이 있거든요. 뭐 그것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는데 뭐 사실상 SPJ인을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자, 다음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은 영국이나 호주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GMAT이나 GRE가 평가 요소도 아니고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학점도 뭐 크게 반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립대하고
해외 초청대는 일단은 높은 학점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는데,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영어 공인 점수와 그리고 플러스로 뭐 자소서와 인터뷰 정도만 평가를 합니다. 또한 비전공자도 뭐 전공 적합성에 관계없이 입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입학이 크게 어렵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나는 빨리 들어가서 대학원 빨리 끝내고 난 취업하겠다, 그러면 뭐 사립대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사립대학교 대학원 중에서 가장 탑 티어로 볼 수 있는 뭐 버밍엄 대학과 워릭 대학교 뭐 이런 대학들은 뭐 인터뷰와 영어 실력을 조금 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성 요소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나머지 사립대학들은 뭐 영어 점수 외에 별다른 평가 항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가 싱가포르 대학원 MBA 시리즈 1편 내용이었는데요. 뭐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자면, 내가 좀 더 우수한 대학에,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럼 공립대를 준비한 게 1차적이고요. 그리고 해외 초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석사 과정보다는 MBA에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쉬운 길로 가서 취업에 포커스를 두겠다, 뭐 그럼 사립대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입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1대1 방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뭐 비대면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저랑 얼굴을 맞대고 아주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2편에서는 탑 12위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 소개와 함께, 그리고 학과별로 보다 입시 조건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